지금은 이제 좀 전에는 보여드리려고 시간이 좀 오래 걸렸는데 여기 앞에 보세요. 시험 때는 여기까지는 되어 있어요. 마감까지. 그러면 우리는 요것만 하면 돼요. 여기 가서 요거 만들고 그다음에 확인, 그 다음에 홈텍스 가서 닫기 누르고 찾고, 그 다음에 밑으로 가서 형식 검증하기 하고, 그리고 이런 거 할 때는 그냥 단순하게 하는 거예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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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전자 파일 제출하기, 확인, 닫기. 요러면 끝. 앞에 거는 무시하는 거네요. 앞에 건 대부분 다 되어 있어요. 작년 시험까지는. 올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앞에 거는 여기만 보면 돼요. 어디만 보면 되냐면 요 신고서 있잖아요. 신고서 들어왔을 때 여기 마감이라고 되어 있으면 딴 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 시험 보기 전에 연습을 몇 번 더 하긴 할 건데 그 전에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딸랑 4번 냈어요. 네, 작년에 생긴 거라. 그래서 그건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627페이지 여기부터가 이제 원천징수인데 요 원천징수 안에 저것도 포함입니다. 연말정산. 그래서 원천징수가 시험 문제는 2문제 나와요. 그래서 2문제 나오는데 여기가 배점이 큽니다. 15점. 근데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는 자, 3문제 10점 나오거든요. 근데 얘가 더 어려워요. 2문제 15점보다 3문제 10점이 더 어렵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전자신고예요. 그러니까 8점 갖고 싸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8점에서 몇 점 맞느냐. 근데 왜 이쪽이 어렵냐면 여기가 대략 저희가 지금은 안 했는데 부가가치세 신고서부터 해서 한 15가지 정도에서 2개 나와요. 그래서 어려워요. 근데 여기는 할 만한 게 한 4가지 정도밖에 안 돼요. 4가지에서 2개 나오는 거는 확률상으로 양도 적고 내가 연습했을 때 나올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맞추시는데 15가지에서 2개면은 확률상 되게 낮은 겁니다. 약간 복불복이 좀 심할 거예요. 왜냐면 하나는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14가지 중에서 하나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하나 정해져 있는 거는 다음 주에 연습할 겁니다. 따로. 지금 실물을 말씀하시는 네, 이건 다 실기예요. 이론 아니에요. 그래서 확실히 세무가 회계보다는 합격률이 떨어집니다. 근데 그게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세무는 확실히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연습량으로만 해결되진 않아요. 연습도 많이 해야 되고 시험 때 운도 회계보다 좀 더 커야 되고. 근데 왜 그러냐면 배점 자체가 좀 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제일 많이 써먹을 건 이거예요. 나이 그러면 몇 세 이하요? 20세. 그 다음에 60세 이상. 그 다음에 나이 무관 그러면 배우자, 장애인. 아이고. 그 다음에 기초생활 수급자. 그 다음에 소득 그러면 소득 금액 100만원. 그 다음에 급여 500. 그 다음에 근로소득 금액이라고 나오면 150만원 이하. 근데 이 2개가 같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세법에서 500만원까지는 70% 빼줘요. 그래도 2개가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자 배당은 2천만원. 그 다음에 기타 소득 금액은 300만원 이하.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여기 9점짜리 준 데는 총 500만 이하 70%가 그 뜻인가요? 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 70%만큼 빼준다. 그래서 얘네 둘이 같은 말이에요. 왜냐면 500에서 70% 빼면 얼마 남죠? 150만원 남죠? 그게 같은 말입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교재는 일단 몇 페이지로 오시냐면은요, 저기 631페이지로 오세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어쩌고저쩌고 막 설명들은 보지 마세요. 왜냐면 설명 보면 오히려 머리가 더 아파요. 왜냐면 안 나오는 것도 막 나오고 시험하고 관련 없는 것들도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문제 위주로 보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로 와주세요. 여기 원천징수. 그래서 세무로 꼭 들어오셔야 되는 이유가 세무로 안 들어오시면 원천징수가 안 뜹니다. 그래서 원천징수로 꼭 들어와 주시고요. 아, 200 잠시만요. 2004 죄송합니다. 2004로 바꿔주세요. 여기 631페이지 들어오시고 회사 코드는 몇 번이요? 2004. 여기 회사 오셔서 2004로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로 와주세요. 사원 등록. 그 다음에 앞에 잠깐 봐주세요. 저희가 어떤 식으로 배울 거냐면 첫 번째로 직원이 들어오면 무슨 등록해야 되죠? 사원 등록해야 되죠. 그 다음에 뭐 줘야 되죠? 한 달에 한 번씩? 월급 줘야 되죠.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뭐 하죠? 연말정산하죠. 순서는 요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네 가지라 그랬잖아요. 또 하나가 뭐냐면 요거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라고 해서 우리가 월급에서 세금 떼잖아요. 그러면 몇 명한테 월급 얼마 줬고 얼마 세금 떼었다를 국세청에다 신고해야 돼요. 그 신고서를 원천징수 뭐라 그래요? 이행상황 신고서. 그래서 요 네 가지가 가장 큰 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두 개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가끔씩 한 문제에다 두 개를 섞어서 낼 때도 있어요. 그래서 많이 나오면 두 문제에 세 가지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두 가지가 좀 많이 나와요.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사원 등록 들어오셨죠? 여기 밑에 누르세요. 천천히 할 겁니다. 거기 631페이지 밑에 보시면 401번으로 넣으래요. 그래서 401 엔터. 그 다음에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박재동. 그래서 박재동 치시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몇 번이에요? 1번이에요. 그래서 1번에 721111111111 이거 일부러 이렇게 만든 겁니다. 왜냐면 진짜 주민등록번호 넣으면은요, 그 사람이 이거 보고 소송 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냐면 나한테 허가 안 받았잖아요. 그래서 주민등록번호 넣으면 여기 잠깐 보세요. 원래 이렇게 빨갛게 뜨면 안 돼요. 빨갛게 뜨면 틀린 번호입니다. 근데 시험 때에는 빨갛게 떠도 상관없어요. 맞기만 하면 돼요. 근데 왜 그러냐면 진짜 번호 썼다 잘못하면 혼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그 다음에 입사년월일 몇 월 며칠이에요? 2010년 1월 1일 치시고 천천히 할 거예요. 초반에는. 그래서 못한 거 있으시면은 꼭 이야기하십시오. 그 다음에 여기까지 되셨죠? 2010년 1월 1일까지.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나머지는 넣을 거 없고요. 여기로 오세요. 10번. 10번으로 오세요. 그래서 10번은 언제만 오는 거냐면 생산직일 때. 무슨 직일 때 오는 거라고요? 생산직. 지금 생산직이죠? 거기 써 있어요. 생산부 대리라고. 그러면 생산직 맞으니까 여. 그리고 요게 중요합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오셨죠? 요 밑에 보세요. 아래. 아래 보시면 이 연장근로 비과세라는 게 있거든요. 요거는 누구만 되는 거예요? 연장근로 비과세는 생산직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밑에 보시면 총급여액이 얼마 이하요? 3천만 원 이하. 근데 거기 보시면 생산부 대리는 얼마죠? 4천이죠. 그러면 4천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부. 왜 부인지 시험 보실 때까지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 처리하는 이유는 딴 거 아니고 3천만 원까지 된다 그랬는데 4천 벌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분 전년도 총급여액이 얼마라고요? 4천. 그래서 여기에다가 4천 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회사 가시면 이쪽 파트 하시면은 직원 들어올 때마다 다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직원 들어오면은 뭐 갖고 오라 그러죠? 그렇죠. 등본 갖고 오라 그러죠. 이런 거 다 등록하려고. 그 다음에 주소는 요 옆에다가 그냥 타이핑 하세요. 서울 서초구 방배로 104. 근데 원래는 타이핑 하면 안 됩니다. 원래는 이거 눌러갖고 다 찾아야 되는데 시험 때는 쳐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서울 서초구 방배로 104 치시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600이래요. 여기 있어요. 국민연금 600, 건강보험 600, 그 다음에 고용보험 얼마요? 600. 그래서 거기 보수월에다가 600이라고 치세요. 이게 뭔지 설명드릴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분 한 달에 얼마 준다는 얘기예요. 회사에서 600 준다는 얘기예요. 얼마 준다고요? 600. 그러면 여기에 맞게 프로그램에서 국민연금 얼마 내라, 건강보험 얼마 내라, 장기요양 얼마 내라, 고용보험 얼마 내라 이렇게 다 계산을 해줍니다. 어렵진 않죠? 요거 넣는 건.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여기부터가 진짜예요. 요거 넣는 거는 그렇게 난해하진 않아요. 왜냐면 대부분 보고 치는 거라. 그 다음에 여기 누르세요. 부양가족. 네. 그럼요. 600만 원에 대해서 얼마, 600만 원에 대해서 얼마 다 각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4대 보험 내면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너무 많이 내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 외국에 비해서 아직은 낮아요. 그리고 계속 오를 거예요. 계속. 네. 몇 프로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세금을 덜 내고 싶으시면 저기 가서 살면 돼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왜냐면 거기는 기름 많이 나서 세금 안 내요, 진짜. 근데 일반적인 그 복지국가가 되려면 뭐 많이 내야 돼요? 세금 많이 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다가 이제 한 명씩 넣는 거예요. 632페이지 위에 보시면 일단 부 박기준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부 몇 번일까요? 여기 밑에 부는 몇 번? 부가 누구예요? 아버지죠. 아버지를 직계 존속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직계 존속. 그래서 본인의 직계 존속이니까 몇 번이에요?
1번. 그리고 세법에서는 부모님, 자녀 이런 말 안 써요. 부모님은 직계 존속, 자녀는 뭐요? 직계 비속. 이렇게 씁니다. 그것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성함이 박기주. 그 다음에 여기까지 치세요. 601111111111까지 치세요. 그 다음에 설명드리고 등록하고 또 다음 거 진행할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이분 청각장애인이에요. 그리고 몇 월 달에 사망하셨죠? 7월 달에 사망하셨죠? 사망하시면 사망하고 장애 치유는 당해 연도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돌아가시면 올해까지는 공제가 돼요. 그 다음에 요즘에 저기 뭐냐 의료가 많이 발전해서 장애 치유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그럴 경우에는 올해까지만 장애인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일단 60세 넘으셨으니까 몇 세 이상? 60세 이상. 그 다음에 여기로 오세요. 장애인. 장애인을 보시면 거기 청각장애인이라고 되어 계시죠. 그러면 청각장애인이면 요거예요. 장애인 복지법. 그래서 장애인 복지법 몇 번이에요? 1번. 그러면 아버님 끝.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버님이 나이가 해당되는지 소득이 해당되는지 보고 거기에 맞춰서 넣어주는 게 시험 문제입니다. 요게 한 5점짜리로 나와요. 나오면. 그 다음에 다음 분 하러 갈게요. 처는 배우자죠? 배우자는 몇 번이에요? 배우자. 3번. 네, 3번이에요. 여기 써있죠. 배우자 3번이라고. 그래서 3번 치시고. 그 다음에 이름은 송미숙. 그 다음에 내국인 주민등록번호 761111211111 일단 여기까지 쳐주세요. 솔직히 이게 1111로 나오는 게 더 귀찮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쳐야 되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얘가 더 귀찮더라고요. 해보니까. 다 치셨나요? 네. 이분 이자 얼마래요? 거기 지문에 이자 얼마래요? 네, 1,800만 원이래요. 우리 이자 얼마까지 된다 그랬죠? 이자. 네, 2천까지 돼요. 얼마까지 돼요? 2천. 그래서 요분은 배우자가 맞습니다. 끝.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하고 소득을 외워야 되는 게 배우자는 나이 상관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몇 살이든 상관없고 그 다음에 이자는 얼마까지 된다고요? 2천만 원까지. 2천이 넘으면 안 써요? 2천 넘으면 여기 부로 가는 거예요. 부. 네, 부의 뜻이 뭐죠? 인정 안 해주겠다. 그렇죠. 해당 사항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분도 59세면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근데 장애인은 나이 상관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또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조건에 맞춰서 되면은 공제해주고 안 되면은 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러 갈게요. 자녀 박일남. 자녀는 몇 번일까요? 네, 4번이에요. 여기 몇 번이요? 4번. 5번은 뭐냐면 이런 경우에요. 할아버지가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할아버지가 봐주는 아가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5번이에요. 그렇죠. 손주들. 네. 왜냐면 자녀하고 입양자는 아니잖아요. 내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죠. 근데 얘는 아직까지 나온 적은 없어요. 이거 수강생이 찾아갖고 왔어요. 네, 시험에 나온 적 없는데 자기가 궁금했대요. 그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제 손주 봐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조카는?
조카는 안 돼요. 안 돼. 여기 해당 사항 없어요. 아예. 없어, 아예. 아예 없잖아요. 그 다음에 4번 누르시고, 4번 누르시고, 그 다음에 박일남, 그 다음에 991111111111 쭉 치세요. 아니구나. 1111이에요. 311은 그 다음 분. 이건 기다. 그 다음에 얘 지금 몇 살이죠? 23, 예, 23살이죠? 부예요. 몇 살 넘으면 안 돼요? 20세. 예, 20살 이하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21살부터는 공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둘째 할게요. 이남이. 박이남은 몇 번이에요? 4번이에요. 자녀니까. 그래서 박이남 061111 311111 그래서 20세 이하고 여기 보시면 자녀에 체크되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여기 밑에 써 있어요. 자녀 세액 공제는 몇 세 이상이요? 7세 이상. 그 다음에 몇 세까지? 20세까지. 근데 16살이니까 자녀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요건 자동으로 넣어줘요. 주민등록번호를 넣으시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누구죠? 형제자매입니다. 뭐라고요? 형제자매. 거기 보시면 형제자매 몇 번이에요? 6번이에요. 그래서 6번 누르시고 박주남 991111111111 또 동생하고 첫째하고 동갑이네요. 이런 짓들이 있죠 종종.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니까. 근데 되게 늦게 낳으셨네. 본인이 50세인데 동생이 23살이야. 그러면 완전 늦둥이네요. 장애인이구나. 근데 이분 뭐죠? 장애인. 장애인이죠. 그러면 여기 몇 번이요? 5번. 그러니까 장애인은 주로 언제 쓰냐면 20살보다 높고 60세 안 됐을 때. 네, 그러면서 장애인일 때는 요거 사용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해주시면은 끝. 그래도 이렇게 해서 다 맞으면 5점. 그 다음에 뭐 하나 틀리면 몇 점 이렇게 깎여요. 그래서 부분 점수는 있는데 부분 점수가 있는 건 확실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은요. 뭐를 몇 점 주는지는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회계하고 세무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은요. 회계는 그날 시험 보면 내가 붙었는지 떨어졌는지 얼추 알아요. 왜냐면 저기 저녁 8시쯤에 답안이 떠요. 가답안이. 그래 그거 보면은 채점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시험지 줍니다. 시험지 갖고 나오시면 돼요. 그 채점하면은 붙었는지 떨어졌는지 대충 아는데 세무는 솔직히 모르는 게 다 맞았으면 상관이 없거든요. 요런 문제들. 근데 만약에 10점짜리인데 내가 하나 틀렸어. 그러면 9점을 줄지 8점을 줄지 7점을 줄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갖고 세무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아요. 정확하게. 그래서 회계하고는 좀 채점 대상이 좀 달라서 그런 좀 차이는 있습니다. 네. 네. 다시는 안 들어가도 되죠? 네, 다시는 치는 거 아닙니다. 근데 다른 거는 들어가는데 다른 거는 안 들어가고. 아, 그러면은 숫자가 하나가 모자랄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듣고 있는데 그냥 1 계속 치세요. 계속 치세요. 그냥 들어갈 때까지. 그렇죠. 잠깐 주세요. 뭘 잘못했냐면 여기 1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주민등록번 1번. 그렇죠. 그리고 다시 네, 그러면 나오죠? 그것 때문에.
되셨죠? 그 다음에 교재는 634페이지. 634페이지 오시고, 요번에는 박미화 씨 넣을 건데, 여기 위에 박미화 씨가 있어요. 박미화 씨 눌러보세요. 그러니까 시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아까 박재동 씨처럼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저기 박미화 씨처럼 들어가 있어요. 그럼 여기 누르세요. 부양가족 명세. 박미화 누르시고 부양가족 명세 누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왼쪽은 다 등록되어 있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여기를 해야 돼요. 오른쪽. 그래서 지금부터 시간 많이는 못 드리고 5분 드릴 테니까 그냥 기억나는 대로 하세요. 기억나는 대로 요 옆에다가 한번 넣어보세요. 틀려도 괜찮습니다. 일부러 시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8분까지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시간 되면 같이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이렇게 넣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 박미환님은 본인이니까, 본인은 뭐 장애인이나 뭐 이런 거 아니면 특별히 넣을 거는 없는데, 저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총급여액 4천만 원. 얼마라고요? 4천이에요. 근데 요거는 제가 한 번 더 체크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이게 총급액 4천만 원이 얼마까지 되더라? 분여자의 동그라미 해야 되나? 안 해도 되잖아. 아니요, 이거 계산을 해야 돼서 잠시만요. 아, 여기 있구나. 여기 보세요. 부녀자 있죠. 부녀자 공제라고 있어요. 무슨 공제라고 있다고요? 부녀자 공제. 요건 누구만 되죠? 본인? 여자만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누구일 때? 여성일 때만. 네. 남자는 안 됩니다. 왜냐면 부녀자니까. 남자가 부녀자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여성일 때만 되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소득금액 3천만 원이면 대략 급여로 치면 얼마냐면은요. 아까 있었는데 잠시만요. 급여로 치면 4,100만 원 정도. 몇년? 네, 1년. 1년에 4,100만 원 정도면 소득금액이 3천만 원이 안 돼요. 세금 안 떼고 4,100만 원. 그렇죠. 세금 안 떼고 4,100만 원 정도 벌면은 요것저것 띄면 3천만 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소득금액으로 나오면 3천이고 급여로 나오면 얼마라고요? 4,100. 그래서 요분은 부녀자 공제가 돼요. 그래서 부녀자 공제는 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고 첫 번째로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그래서 지금 이분은 배우자가 있죠. 그래서 이 부녀자 공제를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도 해요. 맞벌이 공제. 근데 맞벌이 공제란 용어는 없어요. 그냥 기자들이 이해하기 편하라고 만든 말이에요. 세법에 맞벌이 공제라는 말은 없어요. 부녀자 공제지. 그래서 뭐 맞벌이 하면 세금 빼준다 막 이런 얘기 과거에 있었잖아요. 그게 요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우자가 없는 분도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꼭 요거 해야 돼요. 세대주. 그래서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이 있을 때. 그래서 부양가족이라는 건 뭐 부모님이랑 같이 살거나 자녀가 있거나 혼자인데 자녀이신 여성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경우에 이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 있어요. 네, 두 가지 요건이 다 맞아야 돼요. 이 요건에 안 맞으면 공제 안 돼요. 그래서 대부분 누가 세대주로 올라가 있죠?
예, 그렇죠. 남자분들이 대부분 많이 올라가 있긴 하죠. 그러니까 여자분이 가장일 경우에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왜냐면 대부분 세대주가 이제 가장들이 주로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본인에는 요거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부녀자. 그래서 여기 부녀자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또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는 여기로 와주세요. 여기 이제 본인 부녀자 해주시고, 그 다음에 김숙님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기타 소득 금액 300. 우리 기타 얼마까지 된다 그랬죠? 아, 그 350이죠? 우리 기타 얼마까지 된다 그랬죠? 300까지 된다 그랬죠? 근데 이분은 얼마예요? 350이니까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김길이 배우자 근로소득 금액 500이래요. 근로소득 금액 얼마까지 된다고요? 150. 그래서 요 분도 안 돼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자녀 김하나 몇 살이죠? 12살이죠? 돼요 안 돼요? 돼요. 몇 세 이하요? 20세 이하. 그 다음에 여기 자녀에도 체크되어 있어야 돼요. 왜냐면 자녀는 7세부터 20세까지.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이번에는 저기 김두리도 몇 세 이하요? 20세. 그 다음에 형제자매 박미연 대학생이어도 나이만 맞으면 돼요. 대학생이냐 고등학생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이로만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몇 세 이하요? 20세 이하. 근데 여기는 자녀는 체크가 되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박미연은 6번이잖아요. 6번은 자녀예요, 형제자매예요? 형제자매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5점. 이런 식으로 구별하는 거예요.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되셨죠? 이런 식으로 등록하는 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저기 11시 35분에 급여 자료 입력할 거예요. 이제 잠깐 쉬었다 보도록